지난 시간에 등속 운동하고 등가속 운동을 배우는데, 정확히 말하면 등가속 직선 운동이죠. 등속 운동은 여러분들이 딴 건 몰라도 시간당 속도가 이렇다라는 걸 암기하시고요. 등가속 운동은 시간당 속도가 이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얘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어디에 작용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알짜 힘이라고도 하고 합력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얘는 일정한 거예요. 어디에 작용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그리고 그래프를 보니까 속도가 늘고 있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등속 운동과 등가속 운동을 봤는데,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 3가지를 제가 적어주긴 했지만 학교에서 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를 내는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도 적어준 거니까 영상 보시고 꼭 필기에 놓으세요. 우리는 이 등가속 운동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서 조건 중에 얘를 배웠죠. 우리가 오늘 시간에 배워야 될 거예요. 자유낙하라고 하는 것은요, 수직 운동이거든요. 이거는 창문 밖에다 어떤 높이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는 경우로 의미해요. 떨어뜨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 수직 운동, 요거 잘 알아두세요. 수직이라는 건 지구 중심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여러분들은 속도 변화를 보려면 무조건 뭐가 있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등가속 운동이거든요. 자, 지구가 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낙하는 중력이 일정한 운동이에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 물체가 떨어지잖아요? 물체가 떨어지는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어떻다? 일치한다.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중력과 낙하 운동 방향이 일치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중력의 방향과 낙하 운동 방향이 일치한다. 그 속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운동이다. 거기에 공기 마찰은 무시합니다. 공기 마찰은 무시하고요. 처음 속도, 떨어뜨릴 때의 처음 속도가 0입니다. 처음 속도는 0이다. 그 다음 이렇게 되면 중력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 내가? 가속도가 생긴다고 했죠? 떨어지는, 낙하하는 모든 물체에, 이건 암기하세요. 가속도는 일정하다. 물체의 질량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든 나든 개미든 바퀴벌레든 똑같은 속도 변화로 떨어진다.
이게 자연낙하 운동입니다.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자연낙하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페이지 160쪽을 배웁니다. 자, 160쪽. 물체의 중력을 가했을 때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냐? 자,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잘했어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중력장이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전기장입니다. 그럼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라는 건 중력장 안에 있는 모든 물체를 칭하는 말이에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중력을 받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력이 뭔지를 처음에 소개를 시켜줘요. 중력이 뭔지를. 거기 중력과 역학 시스템이라는 단어 보세요. 이 시스템이란 말은요, 지구에서 역학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힘이 바로 중력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물체의 운동 중에서도 위치며 속도며 이런 것들이 갖는 역학 시스템 안의 모든 것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걸 썼습니다. 그러면 이 중력이 과연 무엇인가? 사실 이 중력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물리학자예요. 이걸 제도적으로 이치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뉴턴입니다. 알겠어요? 뉴턴은 만물이 서로 당깁니다 해가지고 무슨 인력을 발견했어요? 맞아요. 만유 인력. 중력이 바로 만유 인력의 일종입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거기 보시면 중력이라는 것은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써있죠. 자, 사실 이게 만유 인력이거든요. 뉴턴이 발견한 만유 인력은 세상 모든 물체는 세상 모든 물체가 만유예요. 갖고 있다는 거죠. 서로 당긴다. 이게 뭐라고요? 인력. 근데 이 속에 숨은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동일한 크기의 힘이. 힘의 크기는 어떻고요? 동일하며 힘의 방향은 뭐고요? 반대고요, 서로. 그 다음에 힘의 작용점도 서로 다른 곳이에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자, 힘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게 제일 중요한데, 힘의 크기, 두 힘이 작용하는데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정의를 해볼게요. A가 있고요, B가 있읍시다. 여기서 뭐 A가 더 크고 B가 더 작아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이 힘의 크기를 정하자. 누가 당기냐?
힘을 F라고 표현하면 작용점이 A에 있지. 그럼 누가 당기는 거야? B가 누구를? A를. 이렇게. 요 순서 잘 봐. B가 A를 이라고 저렇게 표현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했냐? 작용점이 B에 있잖아. 누가 누구를? A가 B를. 자, 얘 질량을 MA라 하고 얘 질량을 MB라 할 때 두 힘의 크기 얘는 얘와 같다는 거야.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뭘로 같느냐 했더니 뉴턴이 발견했더니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이렇게 두 물체의 질량의 곱. 근데 이 꼴이 성립하려면 자신만의 상수 만유 인력 상수가 들어가야 되더라. 이게 만유 인력이라는 법칙입니다.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로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이걸 지구와 정말 엄청나게 큰 사과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두 물체가 있어요. 지구는 Earth, 얘 질량이 있고 사과는 Mass. 요렇게 질량이 있는데 둘이 당기는 힘이 어떻다? 서로 당기겠죠? 서로 당길 겁니다. 이게 만유 인력이에요. 그럼 지구와 사과 사이 힘은 어떻게 정의되더라? G에. 자, 이 거리를 여러분 지구 중심까지 몇 킬로인지 알아요? 한 6,800, 700 됩니다. 그런데 사과는 높이 몇 미터에 있어요? 한 2m, 2.5m 위에 있죠? 그럼 그냥 지구와 사과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라도 괜찮아요. 지구 반지름의 제곱, 지구의 질량, 사과의 질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았습니까? 그게 바로 누구누구의 힘이다? 사과가 누구를? 지구를 당기는 힘.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두 힘의 크기는 얘로 같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좀 전에 선생님 뭐라고 했죠? 자유낙하 운동, 등가속도 운동은 뭐가 일정화되어 있어요? 힘이 일정화되어 있고 얘 기울기 뭐라고 그랬어요? 가속도라고 했죠, 아까. 가속도는 이렇게 A로 표현되는데 힘하고 가속도는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예요. 근데 저 힘을 구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뒤에 가서 선생님이 또 알려줄게요. 힘은 A랑 비례하는데 이 힘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질량을 구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F 이퀄 MA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요. F 앞에 뭐? 참고! 알겠습니까? 너무 소리 지르죠?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할 수가 없어, 아주! 잠 안 치워, 씨. 어디서 지금. 자, 여러분, 얘도 F죠? 근데 얘도 F입니다.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사과에 작용하는 힘을 어떻게 쓸래요?
사과에 작용하는 힘. F는 뭐라고 쓸래요? F 이꼴 사과 질량에다가 요걸 곱합니다. 요게 얘입니다. 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중력 가속도 추이로 일정합니다. 9.8m/s 제곱이죠. 9.8m/s 제곱으로 일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F 이꼴 MA니까 사과 질량에다 얘를 곱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봐봐요. 어차피 노란 힘과 빨간 힘은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G에 RE 제곱에 이게 만일력이거든. 얘랑 같다고 놔요. 어차피 같으니까. 그럼 누가 지워집니까?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요,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가 동일하다는 이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낙하한다. 호박이 떨어지든 돈이 떨어지든 체력이 떨어지든 죄송합니다. 이런 모든 물체가 떨어지면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이 그래프랑 똑같습니다. 얘들아 이거 V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쓰는 거죠. 9.8t. V는 9.8t. 저 기울기가 9.8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저게. 모든 물체가 저 그래프를 따릅니다. 바로 이 공식 때문에. 유도는 과정은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보세요. 이 지구 중력장에 있는 물체의 힘을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 중력이라고도 부르지만 이렇게도 부릅니다. 무게. 무게랑 중력은 똑같습니다. 단위도 뉴턴으로 똑같고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똑같이 떨어진다. 저게 정답이에요. 저게 정답이에요. 왜? 두 물체가 모두 이렇게 따라가니까. 알았어요? 그걸 증명을 했던 과학자가 누구예요? 피자의 사탑에서. 피사. 누구죠? 갈릴레이죠. 그 사람이 두 개를 갖고 와서 떨어뜨렸죠. 누가 먼저 떨어졌어요? 무거운 게 먼저 떨어졌습니다. 왜? 공기에 마찰이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모든 물체 질량과 상관없이 모든 물체는 동시에 떨어지며 이걸로써 물체의 질량은 그래요. 질량이 크면 무게가 큰 건 맞지만 만약에 서로 다른 행성으로 물체를 옮겨갈 때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어차피 사과 질량은 지구 중력장에 있을 때나 킬로그램, 뭐 달에 가나 똑같거든. 그러면 그 물체의 무게는 누가 결정한다? 그 행성이 결정해요. 행성의 뭐가? 반지름의 제곱분의 질량이. 그럼 어떨수록 그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이 작을수록 중력 가속도는 크고 따라서 무게도 크게 나간다. 근데 달이 지구보다 중력 가속도가 6분의 1이에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내가 여기서 몸무게가 60이다. 거기 가면 얼마예요? 10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서 제자리 뛰기 점프력이 50cm다. 거기 가면 얼마예요? 3m를 뜹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중력에 의한 지구 표면에서의 운동을 배우는데 이건 물리학의 심화 과정입니다. 어려운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등속과 등가속을 통해서 해석을 충분히 해 줄 수 있으라 믿고요. 우리는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떨어지면 무슨 방향이야? 아래로 떨어지면 이거.
수직 방향. 그럼 옆으로 가면 연, 수, 평, 이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다시요. 따라해봐요. 무슨 방향? 무슨 방향? 이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중력에 의한 지구 표면에서 물체의 운동이라는 것을 볼 것이요. 우리는 이 물체를 그냥 둥그런 공 정도로 보는데 거기 있는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먼저 봐봐. 자, 자유낙하를 먼저 보자. 자유낙하는 아까 처음 속력이 얼마라고 그랬니? 이걸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하지? 정차.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톡. 알겠지? 이렇게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공기 마찰 무시해, 감안해. 무시하자고 했어. 그 다음 얘는 중력 가속도가 작용해. 뭐 질량에 상관없이 작용하니까. 얼마가 작용한다? 9.8 m/s 제곱이 작용한다. 그래서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이다. 그러면 이들에 의한 공식적인 유도는 어떻게 나오느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아쉽게 학생들이 몇몇이 2, 3 공식이 없더라고. V는 직선의 방향이 1번 공식인데 어떤 애는 보니까 이것도 V0라고 안 쓰고 V라고 써놨더라고. 참 어떤 애인지 내가 모르는데 아유 정말 여기 있잖아. 아이고 저런. 알았어요? V0입니다. 이 V0가 무슨 뜻이었죠? 예, 처음 속도. 두 번째 공식이 이렇게. 세 번째 공식이 여기서 얘가 자유낙하 운동으로 바뀌게 되면 일단 가속도는 뭐로 바뀌고? G로 바뀝니다. 이동거리 S는 이렇게 하이트, 높이로 H로. 그리고 V0가 뭐가 된다고 그랬죠? 0. 그럼 자유낙하 운동에서 일본 공식은 V는 GT가 되죠. 2번 공식 H는 2분의 1 GT 제곱이 되어서 만약에 시간을 구하고 싶다. 루트 2GH가 됩니다. 요 공식에 의거. 다음 세 번째 공식 2GH는 V제곱이 되어서 나중속도 V는 루트 2GH.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죠? 됐습니까? 아, 루트 2GH가 아니구나. 쏘리. 휴.
착각 데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공식적인 요도를 뒤로 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겁니다.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얘는 어떻게 나온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본다면 1초면 여기가 얼마다? 9.8 2초면 여기 얼마다? 9.6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쓴다? 9.8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어렵습니다. 바로 포물선 운동입니다. 무슨 운동이라고요? 포물선 운동이 무엇인지 알려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얘가 말 그대로 곡선 운동을 하는 건데, 자, 포탄을 이렇게 옛날 포를 그립시다. 팡 하고 포탄을 쏩니다. 이 포탄의 포물선 움직임을 다루려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무슨 운동만 봤어요? 우리가 여기서 수직 방향 운동만 봤죠. 그쵸? 근데 포물선은요, 이 두 가지 운동을 다 보는 거예요.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을 모두 봅니다. 먼저요, 이것만 알아두십시오. 중력은 어디 방향이야? 수직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작용을 하는 게 중력이고, 수평은 중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수직과 수평으로 나눌 거예요. 수직을 이걸로 봅니다. 화살표 길이를 잘 보시고, 이거 속도입니다. 수직 방향 속도예요. 이거 수평 방향 속도예요. 이때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있냐 없냐? 없다는 거예요. 중력은 노란색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력 어디 방향이야 지금? 아래지. 근데 노란색은 어디야? 그럼 저 화살표 길이 줄겠냐 늘겠냐? 그렇죠. 결국 둘의 합력, 이게 벡터거든요. 포탄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뿅. 여기까지 됐죠? 여기 가도 수평 방향의 길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무슨 운동이니까?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을 하더라? 등속. 힘이 없을 땐 등속 온다고 그랬죠? 근데 수직 방향은 아니잖아.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니까? 반대니까 줄었죠. 그러면 얘는 요 지점에 가 있는 거죠. 포탄의 운동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수평 방향으로 여기 갔어도 수평 방향의 화살표는 그대로죠? 근데 수직은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여기 꼭대기 올라오면. 이해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 꼭대기에 있는 지점에서는 0이 되고, 이렇게 요 지점의 운동을 여기까지 얘가 온다면
알았습니까? 저걸 최고점으로 잡는다면. 알았니? 그 다음부터 여기에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수평 방향 속도는 그대로인데 수직 방향의 속도가 이제 늘겠죠. 아래로 떨어질 거니까. 그럼 포탄은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물체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자, 요 방향에 왔을 때도 수평은 그대로입니다. 수직의 속도가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체는 벡터협 여기에 있다. 포탄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포물선 운동이에요. 알겠니? 이해 갔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수평 방향은 등속이다. 여러분, 등속은 힘이 있다, 없다? 없는 거다. 수직은 어때요? 중력 방향과 일치한 곳은 노란색 화살표가 길어지지만 중력 방향과 반대인 올라가는 운동은 화살표 길이가 준다? 그럼 우리는 어디만 배운다? 여기만 배운다. 여기만 배웁니다, 이제부터. 이래서 여기를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알겠니? 이렇게 해석을 할 거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높은 데서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질 거예요. 약간 비스듬하게 위로 던지는 것도 아니고 수평으로만 던지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해석을 하는 요령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무엇부터 해석해야 되냐? 첫 번째, 수직 방향, 얘를 먼저 해석합니다. 알겠습니까? 수직 방향의 물체 운동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바닥에 떨어진 시간을 구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조건을 두 개를 줘요. 높이를 주든지 아니면 시간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주는데 우리는 얘부터 해석을 하자는 거죠. 얘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래프가 얘부터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해석이 끝나면 두 번째, 수평 방향 물체 운동을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냐? 시간당 속도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모든 게 이렇게 풉니다. 알았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어떤 물체를, 두 개의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리잖아요. 수평 방향으로 던져서 떨어뜨리든 자유낙하로 떨어뜨리든 바닥에 높이가 같다면 바닥에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 똑같아요. 알았어요? 높이가 같다면 자유낙하식이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든 떨어지는 시간은 동일하다고요. 그럼 이 파란색의 수평 방향은 뭘 좌지우지할까요?
떨어지는 시간이 동일하다면 수평 방향의 속도는 얼만큼 멀리 가서 떨어지느냐예요. 알았어요? 자유낙하는 수평 방향에 파란색 화살표가 없으니까 그냥 그 기준의 수직하dim으로 낙하하겠죠. 수직 하강하겠죠. 근데 수평으로 1m/s의 속도로 던지 2m/s의 속도로 던지든 다 똑같이 떨어져요. 대신 1보다는 2가 좀 더 2배 멀리 먼 거리에 가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알아듣는 스키? 그게 페이지 161쪽의 중간에 있는 그림이에요. 161쪽의 중간에 파란색 구슬과 빨간색 구슬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얘들이 그 위에서부터 이제 이게 성광사진을 보여준 건데 처음에 물체 파란색 공과 빨간색 공의 위치와 두 번째 물체의 위치 공간을 수직으로 따져보면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수직으로 높이. 그러나 빨간색은 기준점으로 좀 더 먼 곳에 가서 떨어지겠죠? 이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수평 방향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수평 방향의 속도는 항상 존재한다. 알았니? 밑에 탐구자료청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 그림에 보면 B가 있고 A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얘를 자 있죠, 자. 자를 동시에 딱 떨어뜨리는 거지. 근데 그 오른손으로 보면 B 쪽 방향으로 당겨서 떨어지고 B가 수평 방향으로 날아가 떨어질 거고 A는 제자리에 뚝 떨어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떨어진다고? 동시에 떨어집니다. 다만 A는 바로 책상 밑에 떨어지는 반면 B는 좀 더 멀리 날아가서 떨어지겠죠. 하지만 낙하 시간은 동일하다. 알겠습니까? 그걸 밑에 결론으로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요. 시간 간격을 0.1, 0에서 0.1초, 0에서 0.2초를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구간 이동거리가 쭉 나와요.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 떨어진 물체의 구간 평균 속도를 쭉 구해봤단 말이야. 알았니? 그럼 니들은 뭐를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보자. 0에서 0.1초까지 0.48m/s가 나왔어. 0.1에서 0.2까지 1.46이 나왔어. 맞아? 얘들아 이거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이야 등속이야? 수직으로 떨어지면. 좋아. 처음 평균 속도가 0. 몇이었어? 48이었지? 나중 평균은 1.46이었지? 내가 질문 하나 던지자. 0에서 0.1초 사이가 0.48이라면 이게 평균 속도라면 에? 0.1초 순간 속도 구할 수 있지. 내가 아까 내 문제 아니야. 9점 등가속이니까. 얘들아 처음 속도가 얼마였어? 0에서 0.1초 사이에. 속도요? 그 실험에 0이었지? 그러면 등가속에서는 처음 속도 더하기 낮은 속도를 뭐로 나누면? 2로 나누면 평균 속도라겠지? 네. 처음 0 더하기 얼마에서 2로 나누면 0.48이 나오냐고. 0.96. 그거야. 0.1초 때 0.96이라고. 알겠니? 그러면 얘들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래? 니네 첫 번째 구간이 0부터 0.1이었고 두 번째 구간이 0.1에서 0.2면 구간 시간이 몇 초로 잡는 게 좋아? 0.1초지. 0.1초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나 구해봐. 1.46에서 0.48 빼봐. 9.8. 그렇지. 0.98이지? 잘 봐. 0.1초 동안에 0.98 변하면 가속도는 얼마다? 9.8m/s 제곱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이거. 그래프. 뭐가 되든 이거다. 그런데 이제 밑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B를 봐봐.
0부터 0.1초까지 이동거리 얼마 나왔어? 0.048 나왔지? 0.2초까지 얼마 나왔나 봐봐. 0.146 나왔지? 몇 배 커졌어? 2배. 사각형이야.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야. 그럼 잘 들어, 이제. 0.048m를 0.1초 동안에 갔다면, 얘 속력은 얼마일까? 0.1분에 0.048 해봐. 속력. 0.1초 동안에 0.048이라고 평균 속력 얼마냐고. 0.48. 그래, 0.48이야, 지금. 이해가냐? 그럼 얘는 속력이 다 0.48이 나와야 돼, 순간 속도가. 알았어? 나오나 계산해봐. 선생님, 거기 구간 평균 속도 보니까 1.46, 2.44 자꾸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 얘들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당연하지. 연직 방향은 누구랑 같아? A의 자유낙하랑 똑같을 거라고. 연직은.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수평 방향이야. 거기. 맨 밑에. 수평 방향, 잘 봐. 구간 이동거리가 0.025m를 0.1초 동안에 이동했으면 0.25지. 맞잖아. 그러면 나머지 구간을 평균 속도를 다 구해보자 얼마 나온다고? 0.25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넘겨봐. 자, 물체의 운동과 물리량 뒤에 쭉 써있지. 그거 선생님이 다 한 거야. 전 시간에. 오늘 앞에 사람. 자, 페이지 164쪽으로 가봐. 자, 지구 주위를 운동하는 물체의 원운동이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본다면, 생각해봐. 지구 주위를 공전할 수 있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 니네 우리 지구 밖에 지구 주위를 도는 물체가 누구냐? 달이지? 맞지? 이제 그 달의 운동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자, 생각을 해보라고. 얘는 어쨌든 똑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아무리 세게 던져도 떨어지는 시간은 동일하다고 했잖아. 맞잖아? 그래서 그 밑에 위에 물체 운동 보면 초록색, 노란색, 파란 색깔이 있을 거야. 누가 제일 멀리 가서 떨어졌어? 교과서 보라고? 파란색이 제일 멀리 가서 떨어졌지? 그런데 지구는 네모나냐 둥그러냐? 몇 킬로 지점에 가면 지구가 굽냐 이거지. 바로 8킬로야. 정확히 말하면 7.9킬로거든. 이 공면이라는 게 지평선을 말하는 거야. 7.9km를 가잖아? 그럼 다시 새로운 수평면이 시작된다고. 결국은 봐라. 수평 방향으로 7.9km/s로 던지면 이걸 제1우주속도라고 하거든. 지구의 무슨 속도라고? 아이고. 지구 주위 공전 속도야. 누구의? 이게 인공위성에도 좋고. 알겠냐? 초당 7.9km/s의 속도로 던지게 되면 이 물체는 땅에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한 바퀴를 돌아서 내 뒤통수를 때릴 수 있다. 이게 뉴턴의 사고 실험이다. 이렇게 따지면 얘들아,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도 마찬가지인 거야. 알았냐? 얘도 수평 방향에 뭐가 있고 속도가 있고 연직 방향에 중력이 있다며.
이걸로서 인해서 졸라 빠르겠죠? 얘는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면 돼. 얘는 똑같겠지? 연직 방향. 이렇게. 끊임없이 얘는 뭐 한다? 떨어진다. 알겠어요? 이 수평 방향으로 갔는데 얘는 참 여기 가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 얘는 수평이 여기가 수평일 거 아니야. 그럼 또 연직 방향 잡고 얘 떨어지고 그럼 여기로 하면 또 여기 연직일 거고 잡고 떨어지고 얘 연직일 거 아니야. 잡고 떨어지고 끊임없이 떨어지는 운동을 하는 게 다리야.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운동. 알겠어요? 이게 뉴턴의 사고 실험이다. 그러니까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의 원운동. 얘를 정리하면 운동 방향은 계속 바뀐다. 접선이 운동 방향이니까. 하지만 속력의 크기는 변하지 않거든. 수평 방향 속력의 크기는 안 변하냐. 그들의 합력은. 운동 방향은 계속 바뀐다. 그래서 얘를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지구 주위를 삥 도는 운동도 속력이 일정하거든. 그렇다고 얘를 뭐라고 부르진 않아? 등가속이라고 부르진 않아. 무슨 말이냐면 지구를 놓고 한 바퀴 어떤 물체가 돌려면 이 물체의 속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 방향이 수시로 바뀌어. 그래서 가속도 운동이라는 게 물체의 속력이 바뀌거나 운동 방향이 바뀌거나 둘 다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원운동은 뭐만 바뀐다? 크기는 변하지 않고 운동 방향만 바뀌는 운동이야. 그게 가속도 운동이라고. 알겠어? 꼭 기억해. 대부분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 운동은 운동 방향 계속 바뀌는데 속력은 일정하다고 봐야 돼. 이거를 가속도 운동. 누가 작용하는? 중력이 작용하는 운동이다. 중력은 이제 구심력이 되겠죠. 구심력. 알겠습니까? 숙제. 페이지 169쪽까지 숙제.